자, 여러분, 오늘의 월문탑 답지를 봐도 된다. 마지막에 이제 물음표, 느낌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된다는 소린지 안 된다는 소린지 애매한 표현인데, 자, 여러분께서 이거에 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현강에서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답지를 수학 문제 풀다가 봐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요거에 관해서 제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 얘기. 제가 이제 고1 때 공부를 뭘로 했냐면 정석으로 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관찰하면서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정석책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페이지가 있을 때 요 제 위에 뭐가 있냐면 필수 예제라는 게 있어요. 필수 예제. 자, 그럼 필수 예제를 쫙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 이 정도의 비중으로 여기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 이 필수 예제 해설이 바로 밑에 있고, 여기 유제라는 게 있어요. 되게 좁은 공간에 유제가 있고, 유제에 대한 해설은 책 뒤쪽에 해설지로 따로 있고, 여기에 답이 조그맣게 써있어요. 답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정석의 기본적인 페이지 구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뭐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필수 예제를 봐요. 그 다음에 얘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설을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느 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만 좀 손으로 써가면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걸 쫙 정독을 합니다. 정독. 마치 우리가 비문학 독해 문제 풀듯이 천천히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해요. 모든 줄을 다 이해를 해요.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제를 푸는데, 여러분 유제가 어떻습니까? 이 필수 예제랑 거의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만 좀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내가 정독하고 이해했으니까 얘가 잘 풀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딱 보면은 잘 맞아요, 여기까지는. 간혹 안 풀리는 유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한 1분 정도만 고민하다가 1분.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리는 거는 풀고, 내가 이제 잘 안 풀리면은 이때는 바로 해설지를 봤어요. 한 1분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책 한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와서, 그 정석의 연습 문제가 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이제 1번 있고 이렇게, 2번 있고 이렇게, 3번 있고 이렇게 문제가 빽빽하게 있고, 그 다음에 풀 공간이 여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뭐 10번도 있고 이런 식으로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연습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은 잘 풀려요. 왜냐면 애초에 1, 2, 3번은 쉽기도 하고, 여기 필수 예제랑 크게 유형이 다르지 않으니까 얘는 잘 풀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 11을 풀면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틀렸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해설지를 봐요, 해설지. 그럼 해설지를 얼마나 빨리 봤냐면, 그냥 문제 보고서 1분 정도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1분 정도? 이렇게. 그럼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연습 문제 앞쪽은 다 맞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뒤쪽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 틀렸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해설지를 보고 또 이해를 해요. 정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도를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1회 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2회 독을 해야겠다 이러고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2회 독을 하려고 막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때 맞았던 건 다시 안 풀고 이 틀렸던 걸 다시 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10번 같은 경우는 이때 해설지의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한 거죠. 암기가 된 것들은 다시 풀면 맞으니까 세모. 근데 11, 12번은 다시 풀어도 또 안 풀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 풀 때랑 똑같이 안 풀려요, 그냥. 그럼 또 해설지를 바로 봐. 그 다음에 아,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2회독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3회독을 또 할 때는 틀린 문제만 내가 풀자. 그래서 11, 12를 풀면 이번엔 11번이 기억이 나요. 왜냐? 맨 처음에 안 풀려서 답지 봤었고, 또 안 풀려가지고 답지를 봤으니까 이게 어떤 포인트가 문제였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12번은 여전히 안 풀려요. 그냥 풀 때마다 새로워.
그래가지고 아 얘는 중요하구나 이러고 또 틀렸다고 하고 별표를 쳐놓은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서 그냥 암기를 해버립니다.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유형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서 3회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 4회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했더니 내가 이제 3점이랑 쉬운 4점은 문제가 전혀 없어. 그냥 잘 풀려. 그냥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푸는구나 아니까. 근데 그냥 4점과 그냥 4점이랑 어려운 4점은 안 풀려요,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죠. 왜냐면 내가 조금만 문제가 막히면 해설지를 봐버렸으니까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해결력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을 안 한 거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아령 같은 거 이게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령을 들 때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령 드는 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다가 왼손으로 같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다가 무거우니까 같이 드는 이 행동을 내가 3, 4회독을 한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게 안 풀린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 고1 말쯤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책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 풀 때마다 잘 안 풀리니까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1 말 때 깨달아서 고1 겨울방학 때에서 고2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때부터는 내가 애초에 이 필수 예제를 풀 때 해설지를 그냥 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2, 고3 진도를 나갈 때 필수 예제를 풀 때 얘를 가렸어요. 이게 안 가리고 푸니까 저는 이제 답지 안 보고 풀려고 해도 자꾸 힐끔힐끔 얘가 보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 닦기로 여기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안경 닦기로 딱 가리고서 필수 예제를 다른 노트에다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 겨우 필수 예제 주제인데 내가 처음 진도 나갈 때 매우 금방 해결되는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필수 예제도 내 힘으로 그냥 푸는 건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답지를 안 보기로 마음먹으니까 이게 되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대신에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 여기서 진도가 느린 대신에 이 길을 어떻게 해서 오면 이 연습 문제에서의 요 10, 11, 12번이 조금씩 잘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력을 길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력을 기르다 보니까 요 10번, 11번, 12번의 어려운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실력이라는 게 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공부했던 건 그냥 암기로 공부한 거예요. 유형 암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방법은 유형 암기인 거죠. 대부분의 중하위권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죠. 유형 암기. 저도 이제 중하위권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가 거기서 벗어난 케이스인 거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유형 암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 영상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런 유형 암기가 필요는 해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께서 수학을 처음 접할 때 제가 이제 두 번째 깨달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흥미를 잃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면 즉 문제를 보자마자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보자마자 한 1분 고민하다 해설지를 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유형적인 문제는 다 풀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센 수학의 B단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센 수학의 C단계 같은 거 혹은 뭐 수능에서 어려운 4점은 안 풀린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대신에 암기를 하면 수학이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수학이랑 내가 친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잖아요. 자신감도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께서 아예 기초가 없다. 노베거나 너무 기초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답지를 조금은 봐도 괜찮아요. 그냥 처음에 빠르게 내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 실력이 만약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10번에서 15번 중에서
내가 2개 이상은 무조건 틀리고,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개수가 2개 이상이고, 20에서 22번 중에서도 내가 2개 이상은 꾸준히 틀리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인 28번, 30번에서도 내가 2개 이상은 틀리는 실력이다. 그럼 지금 몇 개 틀렸어요? 6개는 꾸준히 틀리면 4, 6, 24니까 내가 한 76점에서 한 80점 수준이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때부터는 저처럼 하시는 게 맞죠. 내가 이 정도의 실력대를 가지고 있다면, 참고로 여기서의 이 모의고사는 그 고3 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고1, 고2 모의고사는 취급을 안 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고3 모의고사부터 내가 저런 실력이면 저처럼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말 끙끙대면서 4점을 뚫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4점을 뚫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답지를 안 보고서 열심히 끙끙 앓면서. 그걸 해야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대학 가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고 오래 걸려도 이 과정을 넘어야지만 여러분께서 4점의 벽을 넘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가 결국에 지혜의 영역이니까 이 지혜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해결력.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영상이랑 답이,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인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상위권에 돌입했다. 혹은 뭐 상위권, 뭐 상위권이거나 최상위권에 돌입했다 이러면 어느 수준에 가게 되냐면, 일단 처음 단계에서는 어려운 사점을 봤을 때 아예 안 풀리죠. 이 단계를 좀 거치면 어려운 사점이 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풀리긴 풀리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보이면서 풀리는 형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길.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방법만,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풀리는 이런 수준이 오게 되고,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한 2가지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해설지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좀 극단적으로 하루에 1실모를 푸는 수준, 하루에 모의고사 한 끼씩 소화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내가 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수능의 어려운 사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수능의 어려운 사점의 모든 문제를 보자마자 출제자 의도대로 푸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점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새롭고 어려운 사점들을 막 풀 때 내가 이렇게 빨리 풀면 해설지를 봐가지고 빠르게 출제 의도는 요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들을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풀 거잖아요. 어떤 건 뭐 2가지로 풀 거고, 어떤 건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풀면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나, 해설지는 나와 생각이 같았을까, 내가 모르던 관점이 있었을까를 빨리빨리 흡수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모든 문제를 출제 의도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즉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치.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경험치가 필요 없나요? 이때도 경험치는 필요하지만 일단 뚫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뚫는 힘을 기른 다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수준이 경험치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시작할 때, 수학을 처음에 할 때, 즉 적응이 안 돼 있을 때는 답지를 조금은 봐도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막 습관적으로 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조금은 보면서 내가 친숙해지고 좀 적응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 단계가 되면 4점이 안 풀리는 단계, 즉 쉬운 건 풀리는데 어려운 것만 골라서 못 푸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때는 답지를 안 보고서 내가 끙끙 앓면서 푸는 그 능력 기르다가 마지막 최상위권 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오히려 답지를 무조건 보라는 거 아니고 적절히 잘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를 빨리빨리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이땐 데이터를 쌓는 것보단 순수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자, 여러분 상황을 잘 구분해서 답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실력이 많이 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께서 좋은 성적 향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끝!